대통령과 계엄군 수뇌부의 첫 대면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길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김용현 전 장관 증인 때는 마치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한 몸처럼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했다면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 안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진우, 여인영, 홍장원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군 수뇌부와 국정원 수뇌부 나란히 나와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렇게 지난번에는 김용현 전 장관, 대통령이 직접 신문까지 할 정도로 두 사람의 발언이 비교적 일치했다면 90분 간격으로 홍장원, 이진우, 여인영 이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얘기 지금 저희가 발빠르게 편집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휴정을 해야 그 영상을 저희 언론사에게 방송사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이 지금 편집을 하고 있어요. 수방사령관, 전직 수방사령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일단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김재룡 대변인. 지난번 검찰 진술 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4명이 1명씩 데리고 나와라 지시를 했는데 오늘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탄핵 심판에서는 전면 부인을 했어요? 글쎄요, 오늘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진술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한 것도 있고 또 진술을 거부한 것도 있고 진술이 제한된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지금 특히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본인도 지금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답변을 거부하는 또 답변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요. 특히 오늘 얘기 중에서 대통령에게 3차례 전화를 받았다라는 등의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치인에 대한 체포 얘기 또는 이 정치인들을 국회에서 그 바깥으로 끌고 나와라 하는 지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증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그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수방사의 역할과 특전사의 역할 또 방첩사의 역할이 다 달랐습니다. 또 그날 투입된 군인들이 가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측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국회 측의 증인으로 나왔습니다만 국회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답변 또는 또 이 대통령 측에서 진술을 요구했던 답변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오늘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들을 봐야 오늘 어느 정도까지 대통령에게 유리한 또는 국회 측에 유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재 증언 영상은 저희가 편집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증인 선서라는 모습 그리고 이게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의 전문가고 계엄 당시 위헌 위법 생각 못했다. 여전히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막으란 지시 받은 적이 없다. 이게 어찌 보면 검찰 조사나 어제 알려진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는 180도 다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국회 측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측 질문에는 이제 답변하는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재판 문영배 이 소장 대행이 가림막 설치를 할까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본인이 윤 대통령이 워낙 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 적법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즉 계엄을 발동하게 되면 국회 의결에 대해서는 방해를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윤 대통령이 실시를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체포 지시 들어가라는 지시
국회 측에 들어가서 이제 4인 1조로 뭐 데리고 나와라. 그다음에 뭐 총이나 쏴서 들어가라라고 이제 옛날에 진술했었는데 예. 그분에서는 막으란 지시는 없었다라고 이제 진술했어요. 그렇지만 전화는 3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3번 그 받았다.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 재판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게요. 이 본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국회 측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좀 우호적인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예. 이거는 본인 재판과 연결돼 있지만 그러나 또 본인이 검찰에 진술했던 부분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글쎄요 과연 이게 이제 정확한 진술인지 지금 현재로는 아마 여인영 방첩사관에는 증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비슷한 취지의 아마 이 묵빅 어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 마지막에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까지 아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관점에서만 보면요, 전상범 변호사님 이게 오늘 발언이고 앞서 지나갔던 그러니까 전직 수방사령관이 검찰 조사 때 무슨 말했는지 다시 한번 화면을 부탁드릴게요. 당시 검찰 조사 때는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이 분명히 4명이 1명씩 국회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냐 질책했다. 이 부분인데 일단 조금 전에 그 편집이 끝났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오늘 헌법재판소 증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 대표이시고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알기론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바 없죠. 그런 출동 적은 시에. 네,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전화해서 190명이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된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이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건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하셨는데요. 맞죠? 답변 드리지 않고 예.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여기 국회를 대표하시는 분들과 또 대통령님 다 계시는데 저는 군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위협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위협 또 뭔지도 모르는 비상이 걸렸을 때 이거저거 다 따지면서 법적인 거 다 따지면서 나중에 합니까? 저의 재판에서는 군인답게 그다음에 담대하게 다 하나하나 오늘 하신 얘기들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진술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에는 군인 정신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위협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 위협, 뭔지도 모르는 비상이 걸렸을 때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군인이 법적인 거 따지면서 나중에 합니까? 라고 아예 반문까지 했는데 계엄은 여전히 적법.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뭐 끌어내라 막으란 지시 받은 적이 없다. 이 탄핵 심판에만 집중을 해보면요, 전상범 변호사님 이게 그런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 뭐 검찰 조사를 본인들이 직접 한 건 아니니까 본인이 아무리 형사재판에 불리할까봐 이 증언을 가려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 좀 따져 묻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까? 기본적으로 증거가 있어야지 그 사실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계엄 해제 의결 또는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는 누군가의 증언이 있어야만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빠진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예. 다른 증인이 나와서 지금 이진우 사령관이 다른 제3자에게 저 명령을 하달을 했는지 여부를 본다면 이 사실 인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새로운 증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헌법재판관들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검찰 조사 때 말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는 예. 일단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검찰 조사에 대해서 그 내용 부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부인이
헌법재판소까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지금 형사소송법의 취지가 얼마든지 검사가 조사한 거는 내용 부인을 해서 판사가 못 보게 하는 그러한 장치까지 있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관은 직접 심리한, 직접 증인 신문한 증인의 말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일단 저 자리가 중요하다. 저 자리에서 했던 말. 검찰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어떤 얘기를 했든 뭐 그런 부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